김민수 랩몬리서치 대표, 박현상 주머니 투자자문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라는 말을 못하겠어서 어서 오십시오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자, 일단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그냥 바로 질문을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빠졌는가? 두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먼저 이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금리가 조금은 저희가 연내 3회 인상을 프라이싱을 안 했었죠. 네. 지난주까지도 뭐 FMC 하면서도 2회 정도, 1회에서 2회 사이인데 3회까지 얘기가 나왔으면은 사실 조금 놀랬다고 봅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아까 4조 5천억 장마감 기준인데 지금 6조 2천억입니다. 그러니까 더 팔고 있죠. 예. 팔고 있는데 이 더 파는 물량이 지금 무엇인지는 잘 모르긴 하겠지만 일단 해치성 물량이든 뭐든 일단은 조금 더 팔고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전자닉스가 올라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너무나 행복했고 너무 좋은데 이 올랐을 때 어느 누군가는 차익 실현을 하려는, 제가 현장에 있진 않았지만 오늘 좀 물어보니까 예전에 투자하셨던 분들이 오늘 팔자고 전화 오셨던 분들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그러니까 뭐 10만 원 언더라든지,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좀 느껴지셨나 봐요.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레버리지 ETF. 네. 그러니까 오늘 금투도 지금 거의 3조 이상 매도를 했는데 이게 하루 종일 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레버리지 ETF를 매매를 했으면, 매도했을 때 저희가 그런 걱정 지난주에 하긴 했었어요. 만약에 이게 지금 올라갈 때는 종가까지 끝까지 올라가서 너무 좋은데 만약에 반대로 튀었을 때는 종가까지 빠지면, 사실 우리가 이제 종가까지 오르는 건 너무 좋지만 빠질 때는 매수가 안 들어가거든요. 네. 좀 꼬리라도 달아야지, 반등이 나와야지, 외국인이 들어와야지, 이런 것을 교집합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종가까지 빠졌다. 그러면 과거의 그런 매수의 패턴이 매도로 바뀌면서 종가까지 내렸는데, 이거는 사실 저번에 오를 때만 하더라도 이 정도는, 죄송한 얘기는 약간은 개인적으로 예상을 했었던, 네. 물량이 받아주질 못하는 거죠. 물론 오늘 11조나 샀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것도 있고, 또 하나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고실적 발표를 할 텐데 그것의 세로에 대한 약간의 우려감, 이런 미리 것들 팔았다 이렇게도 보는 거예요. 빠지니까 판 거죠. 미리 판 게 팔았다기보다는 예. 빠지니까 이제는 나도 나와야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악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게 애프터마켓의 흐름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찬가지로 10% 넘게 빠지고 있고요. 야, 현대차도 12% 빠지네요. SK스퀘어도 장중에는 빨간불 켜고 꽤 높게 올라가다가 예. 군계 일학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음전을 하더니 지금은 마이너스 6% 넘게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님, 그렇다면 이제 대표님 분석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오늘 시장의 원인 어떻게 보십니까? 분석이 뭐가 필요합니까, 이런 장에서? 네, 이거는 분석하는 장이 아니고요. 예. 그냥 감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장세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너희들은 감정으로 해라. 나는 중심 잡겠다. 라고 하는데 중심이 안 잡혀요. 네, 그냥 끝나고 맥주도 하러 가시죠. 그럴까요? 예, 그런 장세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 원인이나 뭐 이유에 뭘 붙여서 반대로 말씀드려 볼까요? 뭐 금리도 물론 중요한 변수고 여러 가지 또 이제 AI KPX 투자 뭐 위축된다 뭐 별 얘기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왜 우리만 이렇게 빠집니까? 그니까요. 네, 대만 그 IT의 테크의 중심이라고 하는 대만 오늘 얼마 빠졌는지 아십니까? 1.3% 빠졌어요. 그 장표 준비하신 거 있잖아요. 아예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해주시죠. 원인을 얘기하시면서 뭘 또 장표를 얘기하십니까? 보면서 설명을 해달라는 지금 거예요. 예, 좀 잠깐만요. 이거 좀 시장 동향 있잖아요. 네. 네. 니케이도 한 3% 정도 빠졌던 것 같은데. 근데 우리만 이렇게 빠지니까. 우리는 왜 3배가 더 빠질까요? 네, 그런 건 이제 구조적인 원인들이 있다고 봐야겠고요. 네. 그러면서 왜 레버리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올라갈 때는 남들보다 더 많이 가고 빠질 때는 남들보다 더 빠지고, 내재 변동성의 한국의 내재 변동성이 지금 80%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유도 별로 없어요. 아주 작은 이유 가지고도 우르르 빠졌다가 또 내일 가게 되면 미국 그만큼 안 빠졌네. 그러면 내일 아침에 반대 매매 나오는 거 다 소화하고 또 쭉 올라갑니다. 반대로. 이럴 수가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냥 당일 하루하루 여기서 흐름 맞춰간다고 보시긴 좀 어렵고요. 그냥 기준 맞춰서 많이 밀렸다 싶으면은
또 채워놓으면 되고 또 쭉 올라가서 종가가 고가식으로 쫙 갔다 그러면 덜어낼 건 덜어내고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운명이다. 지금 시장이 그렇게 될 것 같고 지금 앞으로는 오르면 오를수록 이런 변화가 더 커질 겁니다. 앞으로 좀 지나서 아무 이상 없다 그러면은 10% 올라가는 지수 10% 올라가는 때 나올 거예요 분명히. 네. 그럴 거고 그래서 또 만피스 만스피 아닙니까? 만스피 만피스 뭐 여기까지 가게 되면 또 올라갔다가 물량 또 조금 이상한데 그러면 또 쫘르륵 빠지고 그러니까 변동성 앞으로 이거 관리를 잘 못하시겠다 그러면은 적정한 데서 나오세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런 거 보고 있기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거를 좀 타봐 이용해봐 그러면은 이런 때 아니면 또 언제 늘려요. 근데 또 종가가 저가다 보니까 이거 이제 시작 아니야라고 또 걱정이 되고 있고요. 예, 그런데 결론은 그거 같아요. 정부가 과열 경고를 좀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연금이 액션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리밸런싱이 한 주간이에요. 이거는 단기 말이다 보니까 네. 그러면은 거기서 덜 거 덜고 줄일 거 줄이는데 어떤 때는 외국인들이 좀 받아줄 때는 큰 영향이 없는데 외국인들까지 매도로 돌아서다 보니까 더 강하게 나오는 변화 정도로 수급 이슈가 제일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나머지 나오는 오늘 나왔던 무슨 뭐 무슨 론, 예, 또 고점론, 뭐 버블론 거기다가 KPX가 어쩌고저쩌고 KPX는 AI에 대해서 경제로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지금 패권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못 버는데 아니면 이게 현금 흐름이 악화됐는데 KPX 너에 투자해. 그래서 그런 흐름 때문에 주가가 급하게 밀린다. 그건 기회예요. 나중에 가보게 되면. 근데 그런 네. 쪽으로 해석해야 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오늘 이런 시장에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이게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아니 전 그러면 이사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일단 우리 그 시장 동향을 봤을 때는 뉴욕 증시에서 마이크로는 좋았잖아요. 어젯밤이죠. 네네, 어젯밤에 그러니까요. 좋았죠. 예, 어젯밤에. 네. 근데 그게 보통은 우리 증시에 영향이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반대로 갔는지. 그러니까 이게 연쇄 작용인데 요즘은 우리 증시가 먼저 선도를 하는 것 같아요. 아, 우리가 먼저다. 네, 마이크론도 지금 시간으로 좀 꽤 빠지고 있는데 예. 우리 보고 빠진 거죠. 어제는 우리가 올랐고 또 아마 그럴 확률이 저는 높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꼭 미국장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 시장은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만의 또 룰이 있으니까 ETF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과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일본 얼마 안 빠졌고 대만도 얼마 안 빠졌는데 키옵션은 15% 빠졌어요. 네. 그러면은 막상 반도체 위시한 종목들도 우리를 보고 좀 빠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침에 그렇게 별로 안 빠졌던 것 같은데 우리도 많이 빠졌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장 반도체 쪽에서는 중심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고 워낙 실적이 좋으니까는.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게 마이크론 발표에 앞서서 일부 차익 실현을 하려고 폼을 잡고 있었는데 사실 그런데 저희가 하루는 남았잖아요. 그런데 그거가 빠지니까 좀 더 연쇄적으로 작용한 게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이게 반등의 그 기회가 좀 그 가까운 시일 내에 찾아올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한데 마이크론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원래는 그동안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서 투자 심리도 좋았는데 지금 이렇게 흔들려 버리니까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서 특별히 기대할 게 없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도 되거든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실적은 기대합니다. 근데 주가가 미리 올랐잖아요. 다 미리 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새로운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시장이 영악해서 먼저 움직이네요. 먼저 그런 상황들인 것 같고, 근데 이게 실적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클리컬 업종의 대표 주자 아닙니까? 네, 그런 쪽에서 일단 시클리컬 업종인데 사이클은 좀 LTA를 통해서 좀 확장되리라고 보고 있지만 그런 쪽에서 좋은 실적 나오고 그럼 이 정도 앞으로도 다음 분기도 좋을 거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그보다 뭐라고 했을 때는 공백이 상태가 되다 보니까 거기서 좀 나올 수 있는 매물 소화는 또 필요하다고 봐야겠죠. 그게 이래저래 움직였다고 보는데 근데 한국의 특성은 뭐 이런 얘기 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한국의 특성은 원래 오늘 빠진다고 하게 되면 우리 3, 4% 빠졌으면 다 빠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게 그 이하로 밀어버렸던 거는 오늘 아주 의도적으로 밀었어요. 다분하게 그냥 이때 한번 정리할 거 정리되자라는 쪽으로 순차적으로 쫙 계속 오늘 분봉 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게 요 모델과 코스닥이 그러니까 지금
갔다가 이게 쫙 하고 자금 빠지면서 밀리는 모델이 거의 비슷한 흐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좀 좋을 줄 알고 되게 이쁘고 자본시장이 아주 꽃이 될 만한 거를 탄생시켰더니 괴물이 돼 있어요. 레버리지죠. 그거에 따라서 그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강제로 이거 이제 못해 하지 마 그러죠 없애라고 하기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홍콩에서도 SK하이닉스 ETF가 거래량이 제일 많다면서요. 3배짜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까지 하게 되면 연동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과정이라고 보게 되면 탐욕이 만드는 결과죠 이런 게. 네, 그런 쪽에서 그러면 그런 거에 따라서 언더 슈팅이 나올 때가 있고 오버 슈팅이 나올 때가 있는데 이거를 얼만큼 잘 내가 이용해 갈 것이냐. 근데 이럴 때마다 또 제일 중요한 게 사이클이 어쩌니 저쩌니 이런 얘기가 막 나오면서 되게 헛갈리게 만들 겁니다. 그거를 잘 중심 잡아가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지금 오늘 개인이 시간을까지 포함하면 11조 원 매수가 들어갔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지난 1년과 마찬가지로 괜찮은 선택이었다. 이렇게 끝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단기요, 중기요, 아니면 초단기요, 아니면은 그러네요. 후보매매요? 네. 아 그러네요. 네. 네. 하루요. 하루. 하루짜리는 내일. 예, 하루짜리는 성공할 것 같아요. 내일은 반등이 나올 수 있다. 하루 이틀짜리 정도 네. 성공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럴 때 보면은 저점에 잘 샀으니까 그저 쭉 가져가자. 그래서 혹시나 만약 없는 분들이 그래서 선택을 하셨다 그러면 잘한 선택이라고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또 이럴 때일수록 또 쭉 가게 되면 이제 또 나태해집니다. 약간 이거 어디까지 가나 보자. 이거 잘 샀는데라고 하게 되면 또 항상 또 경고가 나오죠. 자네 마음 놓고 있는가? 그러면서 또 거기서 또 방심했는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지금부터는 변동성을 얼마나 잘 관리해야 되냐 이게 숙제인 것 같고요. 그런 얘기 한번 드렸었습니다.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변동폭이 무지하게 흔들릴 거다. 안쪽으로 봤을 때 내가 이게 관리가 진짜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좀 몸이 안 좋아요. 네. 그런 쪽에서 주식을 하려고 본다 그러면 심장 떨려서 못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런 부분 쪽에서는 관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예전처럼 차곡차곡 올라와서 6천 올라오고 7천 올라오고 8천 올라왔던 이런 시절은 이제 간 것 같습니다. 레버리지 때문에 아이고 이런 느낌으로.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시청자분들 궁금하신 부분은 요게 이제 변동성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커지는 가운데 증시는 어쨌거나 우상향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의 변동성도 그래도 연말 봤을 때 웃을 수 있는 그 우상향의 그 차트는 유지가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기술적으로나 펀더멘털로 봤을 때에도 뭔가 지금 좀 현금을 챙겨야 되는 건지 이런 고민이 되실 것 같거든요. 이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기술적으로는 아직은 깬 게 없죠. 아직은 네. 주봉으로 봐도 오일선 살짝 이탈한 정도인데 주봉이라는 특징은 이번 주까지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기술적이라는 부분 항상 끝날 때까지 만들어져야지 확인을 한다. 오늘 하루에 일봉의 모습을 가지고 단언하면 당연히 안 되죠. 그리고 내일, 모레, 며칠은 이번 주까지 확인해봐야 맞습니다. 근데 과거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21선을 한 방에 깨는 흐름이 나오면은 밑에서 다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네.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아마도 내일은 대표님 말씀대로 하루 올라서 그러면 내일은 오늘 세게 사셨던 분들은 저희끼리 얘기 파는 날 뜨면은 근데 내일 만약에 신용 반대매 때문에 세게 깨지면 사는 날 NST 때 만약에 오늘만큼 더 깨졌다 그러면 들어가야죠. 삼성전자 8% 10% 깨진다. 미국이 적당하다는 전제 하에서요. 그건 이제 신용 셀이 부른 패닉이 NXT에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컨디션마다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그런 걸 많이 봐오긴 봐왔는데 아까 이제 심장 떨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신 이유도 이 변동성을 10분 중에서 6, 7분은 감당하시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처음 보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희가 좀 걱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삼성전자가 NXT 기준으로 지금 많이 10% 정도 하지 않습니까? 11%네요. 네. 근데 아까 12% 갔다가 조금 땡겼던 이유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다시 반이 저점이지 않습니까? 아까 봤더니 왜 그런가 했더니 아마 이게 신용 레이팅, 신용의 담보 비율 정하는 게 6시거든요. 그러면 6시까지 정리하셔야 돼요.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 왜 그러냐면
감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저희가 담보 부족이 날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했었죠, 여태까지는. 그래서 만약에 신용을 들고 계신 분이 있다면은 오늘 12시쯤에 5% 빠져? 6% 빠져? 이렇게 했을 때 그냥 넘겼을 확률이 제가 보기엔 개인적으로 높아요. 근데 장 끝나고 4시쯤에 이제 오늘 같은 날은 그 저희가 전산을 돌리거든요. 전산을 돌리면은 원래 한 3시 50분에서 4시 사이에 담보 부족 계좌가 생성이 돼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시간 걸렸을 겁니다. 너무 많으니까는. 네. 그러면 4시 10분쯤에 통보를 받겠죠. 문자를 받든지 전화를 하든지. 그러면 화들짝 이거 내가 삼성전자 때문에 지금 신용이 담보 부족이 나와? 1차야? 뭐 2회차야? 바로 팔아야 돼? 얼마 팔아야 돼? 이런 것들이 저는 아마 5시 이후에 계산이 돼서 좀 더 팔았지 않았을 거라고 추측을 좀 합니다. NXT에서 굳이 더 파는 이유는. 그러면은 이게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텐데 상황 논리가 다를 수 있을 거예요. 네. 상황 논리가. 그러면은 그 상황 논리를 알 수 있는 거는 사실 정말 죄송한데 경험이거든요. 예. 경험인데 이 경험을 녹이실 수 있을까? 우리 투자자분들. 특히 삼성전자 기준 35만 원 이상에서 오늘도 36만 원 잠깐 갔었는데 네. 이상해서 그때 많이 들어오셨다 하더라고요. 하이닉스는 270-80만 원 정도. 뭐 뉴스 보니까는 마통 뚫어서 들어오셨다고 막 네. 그런 뉴스도 있었잖아요. 제가 들은 게 아니고 뉴스로 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미 거기서 이미 레버리지 신용이잖아요. 그럼 2배예요. 4-5배 그러네요. 튕긴 거예요. 마통 뚫어가지고 신용 질렀으면 그 바로 깡통입니다. 그럼. 그래서 말씀하신 이 변동성에 힘들 것이다 하신 게 이런 논리로 생각이 돼요. 아까 기술적 얘기하셔서 조금 말이 가서 좀 죄송하긴 한데 아유,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담보 관리 혹은 신용 관리 혹은 나의 그 계좌 컨디션 관리가 조금 더 주의해지고 조금이 아니고 많이 중요해지는 그런 상황이 저는 도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그냥 감각적으로 보셨을 때 장기 계좌야 아직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워낙 수익 구간이기도 하고 단계 많이 올라와 있기도 하고 실적에 대한 전망도 바뀐 게 없으니까 뭐 장기적인 관점을 바꾸기에는 아직 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단기적으로는 이럴 때 감각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면 이렇게까지 특정한 요인을 찾지 못하고 빠질 때가 사실 더 무섭지 않아요? 그게 요인을 찾는 것 자체가 더 이상한 거 아닐까요? 아.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뭐 때문에 빠졌을까? 라고 해서 많이 올랐으니까 빠졌죠. 그게 정답인데. 네. 예. 그리고 또 거기다 저희가 탐욕이 들어가 있었어요. 네. 그게 정답이다 보니까 그게 지수의 폭을 더 벌렸는데 그러면 이제 반대로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이사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 상황 쪽에서 내가 반대 매매를 걱정하고 있다. 잘못하신 겁니다, 솔직히. 그 정도까지 무리해서 매매를 하셨던 거는 이거는 근데 그래서 지금 저희 연합뉴스 경제TV 보면서 내일 그래서 어떡하냐고 이거 개불 상승이 아니에요. 이거 지금 보고 계시면은 이거는 일단 앞으로도 그렇고 주식을 할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게 내가 그럴 정도로 무리해서 좀 땡겼다고 하게 되면 그건 잘못된 거겠죠. 이런 상황 쪽에선 제일 그나마 아까 말씀하셨듯이 걱정 없는 쪽들은 예전에 갖고 있어가지고 정말 고점에서 좀 흔들리네 라고 보신 분들 아니면 최근에 샀는데 그냥 신용 없이 아니면 뭐 레버리지 없이 그냥 현금으로 사박사박 사갔다가 오늘도 사서 물렸다. 저는 그래도 알 것 같아요. 현금으로만 대응하게 되면 네. 그걸 가지고 그다음 다음 전략이 그러면 이 정도쯤엔 더 사겠어. 이 정도쯤에는 더 샀다가 또 다음에 어떤 내 나름대로의 전략이 있다고 하게 되면 이런 분들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럴 때일수록 또 조심하는 게 그거죠. 뭐 원인은 이거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또 갑자기 이제 뷰가 이렇게 돼서 시작은 또 뭐 저희 PD님이 기술적 분석부 하면서 이렇게 좀 네. 자리 좀 봐달라고 그러는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럴 때는. 아, 그렇습니까? 이럴 때는 내일 이사님 말씀하셨죠. 내일 한번 개파락 나왔다. 거기서 수급에 따라서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자리 보면서 그 다음에 봐야 될 부분들인데 그걸 가지고 여기서 제가 기술적 분석하잖아요. 욕 먹어요. 아, 어차피 틀릴 거 지금 뭐 하고 있냐? 어디 뭐 그림쟁이야? 이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내일은 제일 중요한 게 얼만큼 이 정도에서 시작해서 이제 약간 그거 있죠. 이 정도면 됐어라고 해서 손잡고 회복 탄력들 네. 나오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오늘 미국 시장이 우리만큼은 안 빠질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 예.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그 정도가 이제 또 우리는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거 반기 내일 같은 경우도 만약에 반등 들어온다 그러면 또 리밸런싱 물량 또 들어온다. 그럼 저희 또 약해져요. 그러면
저희가 약간 오버하면서 6월달에 흐름들이 그러니까 6월달 같은 경우도 지금 보게 되면 월봉으로 보게 되면 위아래 다 열려 있는 이 변동폭이 무지 큽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쪽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일단 그만큼 올라오면서 뭐 피로감도 제일 큰 상황이었잖아요. 그 피로감을 어느 정도 좀 계속 또 소화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근데 거기다가 사이클적인 얘기로 나오게 되면은 그거는 전혀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쪽에서는 덜어낸다라고 할 쪽으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고 차라리 코스피 신용도 좀 줄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아, 네, 네. 어느 정도 좀 덜어내야 그 다음에 조금 좀 낫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체크해야 될 요인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일 장 시작할 때쯤에는 반대 매매가 좀 나오지 않을까요? 이 정도로 그 골고루 많이 하락한 날은 확률은 매우 네. 높습니다. 네. 거의 그렇죠. 나온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내일 그러니까 오늘 안 파신 분들이 내일 아침에 신용이 아니면 굳이 매도하실 이유는 없는. 근데 그 떨어진 강도라든지 몇 퍼센트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편하게 내일 무조건 팔아야 되는 경우가 있고 버틸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보 비율에 따라서. 근데 오늘 정도 하락은요. 바로 내일 팔아야 됩니다. 아, 네. 풀 레버리지 기준으로 봤을 때 네. 바로 팔아야 돼요. 그래서 좀 정리 물량이 내일 오전에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면요, 과거에 이 코스피가 급락한 이후에 수익률이 어땠는지 오늘 김민수 대표님도 가져오셨다고요. 네, 가져왔는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것도 지금 저희의 상황과 많이 바꾸어 있기 때문에. 웃는 게 아닌데 이게. 네. 일단은 과거 2000년도부터 벌써 26년 전 사건까지 쭉 보게 되면 당일에 뭐 8%, 10%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 뭐 사유들은 다 있죠. 근데 그때 이런 거 뭐 이제 당일 9.4% 빠졌는데 금융위기 때문에 10일 때도 못 벗어나고 3개월 동안 내내 빠졌다. 이런 거는 시스템 리스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쪽인데 그거 빼고는 나머지는 그래도 뭐 10일짜리 수익률이나 뭐 30일짜리 수익률을 보게 되면 거의 다 돌아서긴 해요. 근데 그때 나왔던 이유와 내용들이 좀 다르다는 거, 예, 그게 좀 차이는 있는데, 근데 이번에도 보게 되면 이번에 그러면 왜 이렇게 빠졌느냐라고 봤을 때 그게 이제 구조적으로 어떤 레버리지가 가세되면서 거기다가 여러 가지가 같이 들어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와 똑같이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그냥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열흘 뒤면은 뭐 한두 번 빼고는 다 올라온다. 그러네요.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는 시장의 하나의 자정 능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 아무리 이런 자정 능력이 나와도 저는 당장 내일이 중요한 내일 이제 반대면 나가 말어 이렇게 보는 거는 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을 볼 때 하루 단위 그리고 또 오늘만 내가 살 것처럼 그렇게 매매 안 하시게 되면은 지금은 또 충분히 이용할 건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이런 얘기 드리면은 어떻게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시장에서 너무 급했을 수가 있거든요. 네. 이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니게 되면 그것만 모든 거 되는 것처럼 요즘도 보니까 그런 레버리지 매매를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가면서 2배 먹는 걸로만 아시는데 그거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이런지 그냥 끌고 오시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오늘 같은 날 한번 크게 나왔다. 그러면은 내일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다시 5%가 올라갔다. 그러면은 그만큼의 내일 10% 올라가서 와유 이거 좀 어느 정도 좀 회복하겠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예. 레버리지의 특성을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 그러면 그때 벌어진 거 보고 그 다음에 또 수습하기는 좀 늦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는 가급적이면 그냥 많이 급하게 돼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내가 신규로 들어간다 그러면 상관없어요. 오늘이나 내일 레버리지를 들어갔다가 바로 반등하게 되면 정리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그걸 끌고 간다. 그럼 그때부터는 좀 네. 심리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가 부정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런 거 가지고 위안 삼으실 필요 없습니다. 네네. 내일은 또 내일답게 아주 다채로운 장이 열리기 때문에 너무 그래도 충격받으면 돌아선다 이런 쪽으로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사님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 두 종목의 주가를 가지고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삼성전자 그 투자자 종목 토론방 제가 들어가 봤더니 네. 정말 많은 불만이 있었는데 SK 하이닉스 오른 것의 절반 올랐는데 이번에 떨어질 때는 그래도 좀 덜 떨어지겠지라고도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많이들. 그런데 그래서 실제 장중에 보면 하이닉스가 낙폭이 더 컸다 보니까 그나마 뭐 위안을 삼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결국에 마지막에 보면 장 마감 때는 마이너스 12%로 똑같았단 말이에요. 왜 같이 빼버리는 건지. 이게 뭐 어떻게 해석이 가능한 겁니까? 처음으로 제가 없어 보이게 말씀드리는데 그거 해석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거는 오늘 수급이 만들어진 거고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코스닥 투자자들 어떡하려고 지금 삼성전자 들빠졌다고 그러세요. 아, 이거는요, 요거 비교를 하면은 다른 분들 솔직히 너무 아쉬운 게 저도 이제 코스닥 투자자분들은요 말도 못 꺼내요. 창피해서. 직장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없다고 무시당한다고 합니다. 뭐 너 주식해? 이렇게 물어봤을 왜냐면 때. 그런 분들일수록 예전에 원래부터 하셔서 회사 내에서는 직장 안에서는 원래는 주식하는 분으로 알려져 있는 분들이 확률이 높죠. 근데 전자닉스로 수익 많이 났겠어. 그걸 제가 어디 글을 읽은 게 아니고 제가 직접 봤어요. 유튜브에 예. 바로 그 글 쓰시더라고요. 나 이런데 말도 못하고 있다고. 그만큼 우리 투자는요. 사실 저랑 선배님이랑 한참 저 데일리 과정 때 매매할 때는 그때는 투자의 결이 어땠냐면 나만 좋은 주식 발굴해가지고 수익 잘 나면 좋았었어요. 그때는. 그때는요. 공부로 되던 시기인가요? 공부로 되던 시기였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요. 그냥 대중과 함께 해야지 수익이 같이 나면서 내가 뭔가 이제 그거를 같이 이제 이겨낼 수 있고 이렇게 하는 시기로 제가 보기엔 바뀐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중들은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지금 전자닉스 그런데 그리고 왜 말을 못 하세요? 말을 못 하, 진짜로 창피해서. 근데 이게 사실 그것도 맞나 싶습니다. 맞나 싶고요. 그냥 삼성전자야. 뭐 제이치 찾겠죠. 솔직히 저 영업점에 있을 때도 삼성전자 상담하면은 그냥 웃었습니다. 올라올 거니까 대형 주고 기다리는데 진짜 문제는 회복하지 않은 다른 종목들이에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들의 다른 분들의 마음을 헤아렸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예. 그러면요, 지금 삼전 닉스가 어떻게 보면 지수 상승을 주도해 왔고 이익 전망을 견인하면서 아직도 싸다 이렇게 올라온 건데 다른 종목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삼전 닉스가 좀 쉬던지 조정을 받아야 코스닥도 가고 다른 섹터도 보지 맞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오늘 코스닥은 더 빠졌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내일 저요? 당분간 만약에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코스닥으로 가도 되나요? 아니면 낙폭 과대인 코스닥을 찾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이익 성장을 바라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는 게 맞을까요? 이 시점에서요. 네. 이 시점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보는 게 맞습니다. 어차피. 여전히 예. 네. 어차피 단기간에 승부를 본다. 회복력이 빠르다. 코스닥이 저기 자리에서 이제 우리 많이 빠졌으니까 힘내고 돌아올게라고 했었으면 오늘 이렇게도 안 빠졌어요. 만약에 지금 코스피가 저 정도 빠졌으면 오늘 한 4%, 3%에서 버텼어야죠. 그리고 또 오늘 힘내려고 했던 바이오주들이 맞아요. 오늘 원래 버텼어요. 네. 오늘 내 차례다 생각하면서 버텼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종가가 같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심리로 못 버틴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그렇게 봤었을 때는 아마 이제 그런 때는 나올 거예요. 아마 지금 저희가 예전의 흐름 보게 되면 코스닥 지금은 안 돼, 아이고 엉망이네 난리야라고 하지만 중소형주가 갈 때가 있어요. 그때의 조건들은 첫 번째 금리가 안정적이 됩니다. 네. 저금리 기조가 되기 시작해서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게 그런 예전과 같은 그런 분위기가 나올 수 있을지는 또 그 기조 때를 생각해야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말씀하셨듯이 대형주가 이만큼 랠리를 펼쳤다가 거기서부터 영업이익 증가율이 중소형주가 더 세기 시작해요. 상대적으로. 네. 그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여기서 되는 종목들이 나오면서 주도 섹터가 탄생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움직이는데 저희가 예전에 보면 아까 금융위기 다음에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반도체 쪽이나 대형주 쪽으로 쫙 한번 갔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때 그다음에 1, 2년 또 간 다음에 반도체 쪽은 이제 이익의 전망치가 이제 고점 찍고 이제 슬슬 내려오기 시작하죠. 근데 그때가 한 2011년, 12년도 그때부터 종목이 뭐가 탄생했냐면 대한민국의 바이오가 탄생했습니다. 12년, 13년도부터. 예. 그럴 때 한미약품이 그때 그 기술 수출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바이오의 붐이 왔었죠. 그러고 나오는데 그것만 간 게 아니에요. 그때 잘 보시게 되면 중국인들이 이제 경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밖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소비력이 높아졌어요. 그러면서 중국 소비주들 그때 화장품주 얼마나 갔습니까 그때? 그렇죠. 그때는 그런 것도 계산 안 했어요. 뭐 PER 뭐 80배도 갔었습니다. 그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그럴 정도로 그때 템버거가 그런 종목들이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번에도 똑같이 만약에 이제 오히려 지금 반도체가 갈 만큼 가고 그 다음에 못 간다고 하게 되면
실적의 변화가 또 여기서 그래도 나는 그 정도까지는 선방하고 있고 또 모멘텀을 훅훅 들어오는 게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또 시장이 바뀝니다. 근데 그 타이밍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를 그러니까 지금은 못 간다고 하지만 그럴 때 내가 또 민첩하게 갈 수 있을 만한 대응.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반도체에서 수익 나고 거기서 이제 많이 횡보했거나 아니면 많이 절어 있는데 거기서 또 탄력받게 되면 그쪽으로 가서 또 템백. 어이 배불러. 이렇게 되는 게 제일 좋은 이상적인 방법인데 네.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걸 태동할 만한 지금 분위기가 아직은 안 나오고 있다는 게 그게 좀 아쉬운 거죠. 예. 다 레버리지 때문에 아이고 예. 그렇다면 그 코스닥은 그래도 외국인이 이렇게 좀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말씀하셨던 그런 기회를 잡으려면 외국인 좀 따라다니는 건 어떨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코스닥이 올라가기 전에 항상 과거에도 2월 달에 올라갈 때 그때 사례 말씀드리는데 그때도 올라가기 전에 외국인들 많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 액티브 펀드, 코스닥 액티브 펀드 이런 것들 때문에 미리 들어왔고 그거 펀드가 나오면 또 팔더라고요 또. 그들도 모멘텀 플레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외국인 입장에서도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내일 올라간다 이건 아니겠죠. 그런데 다소 낙폭과대된 자산에 대해서 지금 그들이 매집을 들어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 대표적인 종목들 봤을 때 소부장도 있고 바이오도 있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그들도 일부 섹터를 해서 지금 매집한다기보단 근데 최근에 기관은 그냥 소부장만 삽니다. 기관은 소부장, 외국인은 그냥 제가 보기에는 인덱스를 사는 것 같은 이런 느낌. 그러면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언제든지 저는 낙폭과대된 대반등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혹시 프리미엄 뭐 종목이 70개가 된다. 70개, 80개 사이라고. 네, 예. 그러면서 그거 예상되는 종목들 위주로 뭐 수급이 몰린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럴 가능성도 있죠. 어. 그러면 대부분 소부장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관들은 소부장 플레이를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외국인들은 또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종목들 보면은 아닌 것 같은 종목도 많이 삽니다. 또 그래요? 최근에 보면은. 그러면은 이게 그들의 매매 플레이, 그들의 생각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코스닥이 너무 힘들고 너무 안 좋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또 판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얘기 좀 몇 주째 드리는 너무 죄송하긴 한데 그러더라도 여기서 빠지는 거가 사실 어느 정도 손절 라인을 이탈한 종목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이면 기본적인 패턴은요 반등시 매도가 맞습니다.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시. 근데 그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이 나올 때 사실 어느 정도 나올지까지 몰라요. 나온데 나온다면은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물려있는 일부 바이오라든지 일부 2차 전지가 탄력이 클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이때는요 아무도 안 보거든요. 아무도 안 보고 아무도 안 보는 빈집이거든요. 그 빈집일 때 탄력이 항상 큽니다. 그래서 그때 반등이 나올 때 꾹 참고 힘들지만 오늘 그래도 아까 코스닥이 더 빠진 건 아니고 오늘은 거래소가 덜 빠졌습니다. 7.9%니까 솔직히 의미가 없죠. 네. 의미가 없지만 말은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면은 저는 이제 반등시 코스피랑 비교를 해서 내 종목이 느리다. 그러면 그때 왜냐하면 이미 벗어난 종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비교를 하는 것도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지금 코스닥이 많이 빠져 있는 종목이 기술적 반등이 좀 탄력적으로 세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손실 구간에 있는 경우에도 좀 반등 나오면 조금씩 줄이는 게 맞을까요? 그때 시장 상황을 봐야 될 텐데 네. 이게 뭘 들고 있느냐가 다를 것 같아요. 사실 코스닥 하지만은 제 기준에서는요 전자닉스 전기에서 한 10개 종목 빼놓고 답니다. 그러면 다 있을 때 오늘 현대차는 어떡할 거예요 오늘? 그럼 그거 변동 나오면 그건 종목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네. 다 다를 것 같습니다. 다 다른데 기본적인 스킴은 지수가 빠져가지고 내 종목들이 어이없이 지금 박살나 있다 그러면은 지수가 안정된 다음을 한 번 더 확인해도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 이런 시기 때 지금 리밸런싱 하자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리밸런싱이 감이 안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호가도 지금 굉장히 줄어들어 있고요. 근데 그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는 분들은 전업 투자자분들. 자기가 좋아하시는 당신께서 좋아하시는 그 종목들로 확 리밸런싱을 해버립니다. 네. 근데 그거는 사실 저는 좋아하는 종목이 지금 중소형주일 확률이 높은데 중소형주가 아직 안 움직이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과거에 중소형주가 움직였던 시장에서는 그게 통했어요. 근데 지금은 대형주만 움직이잖아요, 사실. 그러면 내가 좋았던 일부 썸씽 종목으로 그거를 몬다? 그래서 안 움직여보면 리스크만 더 커지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이 안정화된. 지수 대표님 장 끝나지 않았죠? 큰 명제가 제일 중요하죠. 네. 끝났으면은 이렇게 나왔을까요? 아니겠죠. 네, 이렇게 안 나옵니다. 끝나는 장은. 네. 끝났다는 표현을 할 때는 몇 번 확인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매봉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 번씩 확인하면 그 확인을 할 때 시장이 혹은 내가 물린 종목이 혹은 코스닥이 확인할 때 한 번씩 리바운딩을 주거든요. 한 번에 끝나는 경우는 이번에 끝나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네, 안 돼.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번에는 적어도 어느 정도의 다시 안정될 확률은 있습니다. 그때 리밸런싱을 고려하셔도 일부 손절 라인 놓친 투자자분들이 계시다면 예. 그러면 그때 주도주가 반도체가 되면 그때 눈 감고 바꿔야죠. 마이너스 그러면- 폭이 60%짜리가 35%나 운이 좋으면 20% 안쪽으로 들어가고 네. 5, 60%를 손절 치는 것과 2, 30% 손절 치는 것은 회복의 의미에서 굉장히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요, 사실 단기적인 시장 예측은 저희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하면 본질적인 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김민수 대표님 업종별 분기 영업이익 추이와 전망을 가져와 주셨다고요. 이럴 때일수록 또 저희가 펀더멘탈을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아주 진행 잘하시네요, 우리. 진행자예요. 저희 진행자예요. 대표님이십니다. 왜 이러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반도체도 반도체겠지만 한국이 실적 관련된 쪽에서 앞으로 어떤 경로가 그리고 좀 최근에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거 한번 보시게 되면 그나마 조금 좀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또 퀀트 하시는 분들이 많이 또 바라보는 그쪽이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한국 기업들이 그래도 다 모든 섹터를 봤을 때 1개월 전보다는 영업이익이 그래도 우상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수익폭이 커질 걸로 보는 거죠. 네. 제가 보기에는 환율 효과 이런 것도 좀 있을 것 같고. 네. 그런데 가장 처음부터 나와서 에너지부터 나와서 죄송합니다. 네, 에너지 요즘에 신재생 에너지 건 또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막상 현실은 이렇습니다. 지금 하향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이슈가 나오고 우리 한국이 뭐 정책적인 변화를 뭘 끌어간다고 하더라도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포함 모든 쪽들은 아직까지는 근데 이익이 내려가기는 해도 1개월 전 추정치보다는 올라간 거 아닌가요? 그렇죠. 에너지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런 거 방향을 많이 보더라고요. 우하향이라서. 네. 네. 올라가는데 그게 예상보다 더 확장된다. 그럼 거기서 이제 또 환호를 하겠죠.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이런 거 화학 같은 경우도 이제 또 2, 3분기부터 그 연속성은 좀 나와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지금 전혀 못 움직이는 섹터라고 봐야겠죠. 그런 쪽에서 그래도 이런 쪽 별로 관심이 없고 기계, 방산이 연결돼 있죠. 그리고 전력 설비 올타임 하이예요. 네, 이런 쪽들 실질적으로 수주 잔고 효과가 확실히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반등하려고 하다가 또 시장 때문에 빠집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조선 쪽도 지금 상반기는 조금 주춤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조선이 막 해롱해롱 되고 있죠. 근데 3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또 하반기는 다시 1분기 정도쯤까지 돌아선다. 이때 수주까지 받쳐주게 되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지금 기대하는 영역이 그러니까 뭐 2분기, 3분기가 좀 주춤한다고 하더라도 4분기나 아니면 연말쯤 가서는 턴이 좀 확실하게 나오겠다. 그럼 이런 거 시장에서는 다시 언제든지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쪽에서 나머지 쪽도 방산도 따로 있네요. 네, 방산도 마찬가지로 돌아서고 있고 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거 보다 보니까 제일 안타까운 게 증권이더라고요. 증권 쪽들이 네. 2분기를 정점으로 해서 쭉 하고 빠지는 모습들로 나옵니다. 아무래도 그래요. 예, 거래량, 거래 대금이 예전에 핫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4천선, 5천선에는 매매 많이 했었어요 저희가. 네. 근데 위쪽으로 오다 보니까 그냥 사고 있으면 되네. 또 소외되는 섹터는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거래는 완전히 극단화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쪽에서도 좀 분위기가 나오지 않나. 그런 쪽에서 좀 그런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런 쪽에서 요거는 이런 얘기 들어도 될지 모르겠지만 미래에셋 콘트에서 잘 매주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번 네.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한번 보시고 섹터가 그래도 이런 것들
적어도 턴에서 계속 올해 우상향 딱딱딱딱 맞아가는 섹터들로 보는 게 그나마 마음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시장이 힘들 때 그래도 이익 성장에 받쳐주는 산업에 더 집중하는 게 나은 전략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래야 나중에 시장에서도 같이 힘내자 으쌰으쌰 그러면 더 탄력이 바뀌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3부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분께 짧게 지금 현 시점에서의 투자 전략에 대한 조언 부탁드리고 그렇게 일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이사님께서 좀 조언을 해주실까요? 일단 역대급 변동성 때문에 힘이 드실 텐데 이럴 때 뭔가 매매 타진을 할 때는 더 반대로 할 확률이 높습니다. 구력이 높으신 분들은 당연히 지금 매매를 하셔야겠지만 만약에 구력이 높지 않으시고 최근에 들어오다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많이 빠질 때마다 조금씩 사부작 그게 막 좋은 걸로 그게 맞고요. 그래서 내가 팔고 사고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욱더 계좌를 황폐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원칙 지키시고요. 원칙을 지키는 기본은요. 내가 흔들리지 않을 계좌 컨디션을 만들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계좌 컨디션은 기본적으로 현금입니다. 예. 현금이 있어야지 내가 뭘 살 수 있고 그래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 혹시라도 불편한 포지션이 있으시면은 조금씩 현금화를 해가지고 이 얘기는 대표님 항상 예전에 얘기하셨던 거예요. 특히 이럴 때일수록 네. 그것이 강조되는 하루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대표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오늘 뭐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실 것 같은데 그냥 오늘 같은 날은 잊으세요. 네, 그런 것도 내일 보시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저희 넥스트 트레이드 딱 끝난 다음에 미국 시장 반등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래요. 그렇게 믿고 네. 그냥 주무시죠. 예, 그게 더 좋을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일단 변동성 커질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그래도 주도주 잘 잡고 그게 얼만큼 내가 거기서 대응할 수 있느냐라는 쪽을 봤을 때 그걸 또 잘 또 끌고 가게 되면 또 언제 그랬는 듯이 또 변화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에서 제일 안 좋은 게 그겁니다. 안 좋은 이슈를 찾아가지고 왜 빠졌을까 보게 되면 부정적인 얘기가 많아요. 그러면 그게 진짜 그것 때문에 시장이 빠졌을 것 같다. 그러면 그거 보고 정리했더니 그 다음에 또 다음 변화로 가면서 또 그러면 또 나는 시장에 그냥 말린 겁니다. 말리지 말고 젖어 계세요. 네. 이상입니다. 마지막에 또 그래도 소소한 웃음을 주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두 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김민수 대표, 박현상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